자, 치수단은 두 번째 강의입니다. 방금까지는 치수 기입의 기본 원칙이나 원리 같은 거를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사례별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그 원리나 원칙에 대한 설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치수를 기입을 하다 보면은 공간이 없거나 그래서 치수를 모든 걸 형식대로 하다 보면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입을 하는지 봅시다. 일단 치수 보조선을 생략할 수도 있는데 도형 안에 치수가 들어가는 경우 치수 보조선이 굳이 없어도 이렇게 치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추형 물체 같은 경우는 사실 치수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원추의 요 끝부분, 원뿔대 형식이죠. 이 끝부분의 지름을 측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추의 어떤 특정한 형상을 표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끝에서부터 요 거리까지 얼마이고 거기에서 지름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도치수는 뭐 특별한 게 없죠. 각도치수를 기입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데 다만 수직에서 왼쪽으로 30도 범위에서는 가급적 치수 기입을 피하는 게 좋다. 이거는 옛날에 정해진 겁니다. 손으로 이렇게 치수를 기입을 할 때 이 범위는 손으로 쓸 때는 좀 불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치수 문자의 방향은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문자는 무조건 수평으로 되게 이렇게 치수를 기입을 하는 것, 그리고 치수 문자가 치수선을 자르고 들어가는 것, 이건 둘 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그겁니다. 그래서 제도 규정에 KS 제도 규정에 의하면은 치수선은 수평인 경우 위에, 그 다음에 수직인 경우에는 왼쪽에 치수를 나란하게, 치수선에 나란하게 정렬해서 배치를 하게 될 거예요. 기울어져 있는 경우는 이게 글자가 무조건 위쪽으로 가도록, 얼마나 기울었든지 간에 위쪽으로 가도록 글씨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35인 것처럼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울었으면은 이 방향, 만약에 이 방향으로 기울었어도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간격에 치수가 여러 개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밖으로 빼서 치수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혹은 화살표가 들어가기에 공간이 좁다 그러면 작은 점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혹은 화살표 대신에 슬래시를 적용해도 됩니다. 어떻게든 이 모든 것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선 치수 기입입니다. 지금까지는 선형 치수 기입이었는데요. 어떤 이런 원통형 물체, 이런 수직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 구멍은 크기가 8인 드릴로 가공한 구멍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이런 식의 치수 기입이 지시선 치수 기입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시선의 모양이 얘하고 좀 다르게 레드발룬 띄워놓은 것처럼 끝에 돌멩이 작은 거 하나 매달아 놓고 풍선 띄워놓고, 풍선은 광고를 하기 위해서 뭔가 있어야 되겠죠, 글씨가. 그래서 이건 어디에 쓰이냐면 조립도에서 부품이 바깥쪽에 있는 부품은 3번이고 안쪽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부품은 4번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이런 표시가 지시선입니다. 그래서 부품의 품번을 표시한다고 하죠. 이게 부품의 품번을 표시할 때 지시선을 사용을 하고, 하나의 구멍에 뭐 가공 내용을 표시하는 거하고 다르게 이쪽은
가공 내용을 표시할 때는 혹은 원의 크기 이런 거를 표시할 때는 화살표를 붙이고 부품의 이름, 즉 품번을 표시할 때는 통상은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지시선은 기울어 있죠. 통상 반드시 기울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울어 있는데 각도는 원의 지시선을 표시할 때는 통상 60도 기울여서 쓰고요. 45도를 기울여서 사용하는 지시선은 못따기 치수를 기입을 할 때 45도를 기울여서 사용을 하죠. 원에 대한 표시를 할 때는 그냥 60도라고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의 기울기는 60도고 그 다음에 선의 끝에 지시선 끝에 화살표를 붙이는데 화살표를 어디에 붙이느냐 하는 거는 대상인 도형 원의 원주상에 화살표를 붙이는데 수평선 즉 X축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서 60도쯤 올라간 위치에 화살표를 붙여줍니다. 하면 안 되는 것 그냥 절점 원의 절점에다가 화살표를 붙이면 안 돼요. 수평은 혹은 기울어진 선이라도 여기 절점 즉 원주와 Y축이 만나는 이 점에 붙이면 안 됩니다. 편하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규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 원의 중심에다 표시하는 경우는 종류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맞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치수기입은 과제를 제출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치수기입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치수기입을 할 때 신경 써야 될까? 중복 치수기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가까운데 똑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하나만 치수기입을 하는 경우 똑같은 RO인 호가 두 개 있을 경우 하나만 하고요. 이쪽처럼 모두 다 치수기입을 할 필요 없습니다. 복잡하기만 하죠. 그 다음에 똑같은 형상이 연이어 있을 때 특히 구멍인 경우에는 뒤에다가 요 원의 어떤 정보 그 다음에 앞에다가 개수 해서 2-파이 5 하면은 지름이 5인 원이 두 개다 라는 의미입니다. 각각 이렇게 따로 하는 거는 촌스러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했을 때 전체 치수가 있고 그거를 구성하는 요 호의 중심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호의 반지름 그 다음에 이쪽에 호로서 구성되는 지름에 해당하는 치수 이걸 다 넣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개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20과 28을 하든 왼쪽처럼 18과 10을 하든 서로 더하기 빼기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숫자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로치수로 해서 참고치수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중복이죠. 최대 폭, 최대 높이, 그 다음에 기준선에서부터 Y값, 기준선에서부터 X값 이렇게 표시하면 끝입니다. 네? 여기인 경우에는 이런 X 표시된 이런 선은 굳이 표시하지 않으셔야 되고 만약에 꼭 필요한다 그러면은 가로를 붙여서 참고치수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선 치수를 기준선을 사용을 해서 치수를 기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부품을 제작을 할 때, 특히 절삭 가공을 할 때는 기준면 혹은 어떤 기준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원통형 물체입니다. 원통형 물체의 길이 치수는 여기 왼쪽 요 끝단에서부터 이 거리 혹은 왼쪽으로는 이쪽에서부터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넣어주죠. 원통형 물체 말고 뭐 어떤
평판 형태, 블록 형태의 물체인 경우에도 기준면과 기준면을 정해서 거기에서부터 치수를 기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정할 때 꼭 면이 기준일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형상, 얘 같은 경우 이 중간에 원이 기준이 되는 형상이겠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치수를 기입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기준이 되는 면이라고 표시해주는 이 지시선을 넣을 때도 있죠. 자, 다듬질면의 치수 기입과 소재 치수 기입. 다듬질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가공 기호, 다듬질 기호인데요. 다듬질 기호는 뭐죠? 새 비슷하게 가운데 동그라미 있는 거 혹은 삼각형 쪽에 X, Y, Z, W, W, X, Y, Z가 되겠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있는 거는 별다른 가공 안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금형에서 찍어낸 형상인 부분 혹은 톱으로 목재를 잘랐을 때 혹은 돌 같은 경우 깨뜨린 형상 그 정도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 부분은 어떠한 가공을 했다. W, X, Y, Z 이 순서대로 정밀하게 가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기입을 할 때는 정밀하지 않은 부분에서 치수를 넣는 거는 안 좋습니다. 정밀하게 가공한 쪽에다가 이 치수를 넣어주면 좋겠죠. 소재 치수는 기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은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 기입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기입을 할 때는 직렬, 병렬 뭐 이런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직렬 치수 기입. 우리가 초등학교 때 건전지 연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달아 이어서 치수 기입을 하는 거를 직렬 치수 기입이라고 하고요. 어떤 한 기준에서부터 요 원까지 거리, 그 다음에 원과 원 사이 거리 이렇게 쭉 이어진 건데 이거 다 더하면 100이 됩니다. 전체 치수를 기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100이라는 치수는 써주는 게 좋고, 다만 서로 중복이기 때문에 가로쳐서 참고 치수로 바꿔줬습니다. 직렬이 있으면 병렬도 있겠죠. 병렬 치수 기입하고 기준선 치수 기입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기준선을 하나 정해놓고 여기서부터 각각의 거리, 이런 뭐 1단, 2단, 3단도 있고 원까지의 거리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기준선에서부터 각각의 위치를 표시해 주는 것 혹은 각각의 크기를 표시해 주는 게 병렬 치수 기입이고요. 병렬과 직렬의 큰 차이는 뭐냐면은 어떤 기준에서부터 해당하는 도형까지의 거리가 정확하게 지정이 된다는 거죠. 정확하다는 의미는 모든 가공에는, 모든 물체 제작에는 오차가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오차가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기준에서부터 세 번째 원까지 거리가 85예요. 근데 공차가 있는데 보통 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죠. 제작 공차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요 원까지 거리가 85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0.1을 적용을 하면은 84.9에서 85.1까지 범위가 들어오겠죠. 근데 이거라면은 똑같은 80인데 오차가 여기 하나, 둘, 세 군데에서 누적돼서 여기까지 위치가 나오죠. 그러면은 왼쪽 변에서부터 요 세 번째 원까지 거리 오차는 85 플러스 마이너스 0.3 이 정도의 오차를 가집니다. 그래서 병렬과 직렬의 어떤 치수기입의 특성이 그런 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진 치수기입법. 그래서 어떤 부품을 정밀한
혹은 어떤 특정한 위치를 모두 다 알고 싶게 표시하는 게 병렬 치수 기입인데, 단점이, 병렬 치수 기입의 단점이 직렬 치수 기입에 비해서 공간을 많이 잡아먹죠. 그래서 똑같은 어떤 목적으로 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진 치수 기입이라고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을 하는데, 병렬 치수 기입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하는데, 직사각형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제각각 다른 구멍이 제각각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직렬이든 병렬이든 혹은 이런 누진 치수 기입이든 너무 복잡해요. 요거는 뭐 6개인데 한 60개라고 하면은 기존까지의 치수 기입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표를 이용을 해서 기입을 하죠. 가로 세로 x값, 가로 세로 y값. 그 다음에 ABCDF, 요거는 어떤 요 도형의, 다른 말로 구멍의 이름들. 그 다음에 뒤에 파이는 가공 내용. 이렇게 해서 표를 이용을 해서 치수를 기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아주 이름만 들어가니까 단순하고 깔끔하죠. 그리고 더 NC 가공기라고 하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위치 제어를 해주는 그런 가공기에서는 데이터 입력을 실제로 이 테이블을 보고 입력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지름 치수 기입은 다 알았으니까 이 부분은 됐고요. 그다음 이런 애매한 형상인 경우 파이로 확실한 거는 뭐 생략을 해줘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생략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선 자동으로 삽입이 됩니다, 파이가. 자, 그 다음에 호인 경우를 파이로 기입을 할 거냐, R로 기입을 할 거냐, 지름으로 기입을 할 거냐, 반지름으로 기입을 할 거냐 하는 건데, 만약 이 호 같은 경우 지름이 30이다, 좀 애매하죠. 혹은 요 호도 지름이 20이다, 이것도 애매하죠. 호는 지름보다는 반지름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호가 얘처럼 180도 이상인 경우에는 파이로 기입을 하는 건 무방한데, 180도 안 되는 거는 R로 기입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파이 치수 기입을 할 때 이렇게 연속인 경우, 공간이 없는 경우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고요. 이 경우처럼 정면도를 투상도로 삼아서 이렇게 원형인 형상이 아니도록 정면도를 선택을 하고, 그랬을 경우 원형인 형상을 그려야 되는데 굳이 다 그리지 말자, 생략을 하자, 특별한 것만 그려주자, 부분 투상도처럼 혹은 국부 투상도처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의 형상이 요런 형상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치수를 기입을 하면 안 돼요.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 특히 이것도 안 좋습니다.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치수 기입은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아주 먼 중심이 있는 경우 이런 치수를 넣어주면 되는데, 요거 표시를 해줘야 되고, 중심. 어떻게도 이 치수 기입 명령이 있죠. 그 다음에 구인 경우 뭐 있고, 정사각형인 치수인 경우 앞에다가 사각형을 붙여주는 게 있고요. 회원의 길이는 치수를 이렇게 기입을 하면 되고요. 별 문제 없죠. 호의 길이는 사실은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호의 길이보다는 각도를 기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각도와 반지름. 회원의 길이를 가서 거기에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비행기 날개 단면처럼 이런 형상의 경우에는 그냥 치수 필요한 만큼 더 주면 됩니다. 못따기 치수 기입은
45도 못따기에는 숫자 앞에 대문자 C를 넣어준다고 그랬고요. 뭐 굳이 10 곱하기 45도 이런 식으로 넣어줘도 괜찮고요. 45도 아닌 경우에는 x거리값 각도 혹은 x거리값 y값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많이 사용합니다. 못더기 경우는 뭐 취소 이렇게 여러가지 할 수 있는데 적당한 방법을 골라서 넣어주면 되고요. 일반적인 못더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지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C 기호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일 단순하죠. 자, 그 다음에 거의 모든 부품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부품과 부품을 결합할 때는 보통은 테이프나 접착제로 붙이는 게 아니고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품에는 여러 가지 구멍이 있는데 구멍 뚫는 방법이 있는데요. 구멍 뚫는 공구가 기본적으로는 드릴이라고 하는 요 공구입니다. 드릴을 사용해서 구멍을 뚫고요. 그 다음에 리머라고 하는 공구인데 드릴로 뚫어진 구멍을 정밀하게 그 다음에 아주 매끈하게 다듬는 용도로 리머 가공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트는 머리가 있죠. 볼트 머리가 돌출되어 있으면은 모양이 보기 안 좋다든가 뭐 걸리적거려서 위험하다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볼트 머리를 숨기기 위한 구멍을 추가로 파는데 이건 깊은 자립학이라고 하고요. 볼트 머리가 원통형이 아니고 원추형인 경우 그런 경우를 접시머리 나사라고 하는데요. 접시머리의 머리 부분을 부품에서 돌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추형 홈을 파는 것을 접시 자립하기 카운터 싱킹이라고 하고 얘는 카운터 포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면을 살짝만 다듬는 자립하기 그 다음에 좀 돌출되게 만든 다음에 윗면을 깨끗하게 다듬어주는 뭐 방법 자리매김이라고 하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구멍을 이제 치수 표기하는 방법은 구멍 이런 형상의 구멍을 표기하는 방법은 통상 지시선을 이용을 하는데요. 위치는 가로 위치, 세로 위치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가공 방법은 지시선을 이용해서 구멍이 5개인데 지름이 6인 드릴 가공을 해서 구멍을 뚫어라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위치에 이게 5개, 5개 있죠. 그러면은 같은 위치 사이 간격은 4개죠. 곱하기 구멍과 구멍 사이의 거리는 20 그래서 개수 곱하기 피치 어떤 규칙적인 간격이 있을 때 그 간격과 간격 사이를 피치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 곱하기 피치는 80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80인데 등간격으로 4개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치수를 직렬로 다 넣어주는 거는 별로 현명하지 않죠. 깔끔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배치되는 게 아니고 원형으로 배치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원형으로 배치되는 요 구멍의 중심을 이어놓은 원 구멍의 중심들을 통과하는 원을 피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치원의 지름은 표시를 해주도록 하고요. 지시선으로 6개고 지름이 5인 드릴이 있습니다. 관통하고 간격은 다 똑같고 등간격이죠. 그 다음에 자립하기는 지름이 10이고 깊이는 5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 뒤쪽은 가로 안 붙여도 됩니다. 간격만 띄워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는 볼트 머리가 안착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볼트 나사 부분 나사산이라고 하죠. 나사산이 끼워지는 부분 이쪽은 앞나사입니다. 탭 나사라고 하는데 앞나사를 가공하는 방법이 탭이기 때문에 탭 나사라고 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피치원의 지름을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개수
M10 탭, M10은 요 나사 구멍의 규격이고요. 요 나사 단원에 가서 좀 더 정확히 배워보도록 하고, 나사의 깊이가 30mm고 또 등간격으로 8개가 배치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멍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시선을 이용해서 표시를 하고요. 혹은 단면도를 그렸을 경우 구멍의 깊이를 의미하는 것은 드릴 구멍의 깊이는 원추형으로 끝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의 깊이는 알 수 없고 의미도 없기 때문에 원통형으로 완성된 부분의 깊이를 구멍의 깊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깊은 자립하기의 경우 이렇게 생긴 거는 치수 기입을 할 때 구멍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지름이 9인 드릴, 그 다음에 지름이 14인 자립하기, 자립하기의 깊이 여기죠. 8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구멍이 좀 특별하다 그럼 필요한 만큼 다 이렇게 치수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키홈, 기어, 벨트 풀리 이런 거는 축에 끼워지죠. 회전하는 둥근 막대를 축이라고 하는데 동력 전달용입니다. 거기에 끼워지는 상대방 부품은 구멍을 가지고 있죠. 그 두 개의 부품이 서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상대방 부품인 기어나 벨트 풀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주죠. 그래서 오목한 홈의 치수를 이렇게 기입을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하기 비교적 용이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기입을 하는 게 통상이고 이 경우에는 원주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기입을 하는 거는 그렇게 가공을 해라. 그렇지만 측정은 못한다. 측정은 이렇게밖에 못하죠. 자, 어떤 기울기를 가진 원추형 물체 이런 걸 테이퍼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테이퍼 위치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기울기는 10분의 1 탄젠트 값이라고 보면 돼요. 이 거리 10 가는 만큼 지름은 반지름은 10분의 1만큼 변한다. 그래서 기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일 때 값은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원통형 아닌 경우에도 기울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삼각형인 기호로서 기울기를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요. 마찬가지로요. 치수 기입을 할 때 뭔가 다른 도형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고요.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은 다른 도형을 좀 피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부분을 좀 생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치수는 항상 잘 볼 수 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큰 지름인 경우, 연속이 많이 있는 경우 이렇게 있으면은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헷갈리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보기 더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칭인 경우 생략을 했었죠. 우리 오토캐드에서도 치수의 한쪽 치수선, 치수보조선, 화살표를 생략을 했었죠. 생략을 할 때 그냥 생략을 하는 게 대칭이기 때문에 생략한다는 대칭 생략 기호를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략되면은 생략된 쪽은 어딘가가 표시가 없죠. 그 경우에 치수 보조선, 치수선 화살표 생략을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모서리, 어떤 모서리 뾰족한 부분은 그냥 놔두면 위험하거나 혹은 얘 자체 손상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죠. 자를 경우에 치수 기입은 마치 있는 것처럼 연장선을 그어서 교차점 혹은 작은 점에다가 치수를 표기를 해주면 되겠고, 둥글게 해서 없어진 부분도 마찬가지로 연장선을 그어서 거기까지 치수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기준선 치수는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정별 치수 기입을 한다고 했죠. 공정별 치수 기입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측에서 보면은 바깥쪽 지름은 오케이, 지름이 26이고 이 부분의 두께는 7mm. 그 다음에 여기에 구멍을 뚫죠. 구멍을 뚫는데
지름이 18인 구멍은 2mm 깊이. 그 다음에 지름이 16인 구멍의 깊이는 4mm. 이렇게 모아서 넣는다는 거죠. 왼쪽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아니고 그 구멍의 깊이, 지름을 모아서 넣는 거고. 왼쪽도 마찬가지죠. 지름이 25인 원은 깊이도 2mm고, 지름이 20인 원의 지름은 깊이가 4mm다. 이런 식으로 모아서 치수 기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 설계에는 항상 개선이 되거나 변경이 된다 해서 치수 혹은 뭔가가 형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수정을 할 때는 지우고 새로 넣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는 놔두고 수정을 했다 라는 그 삼각 표지판을 세우고 이렇게 치수 수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력을 남겨두기 위해서, 전에 어떤 거였는데 어떻게 바뀌었다, 잘못해서 나중에 다시 수정할 때 옛날에 어땠는지 모르고 또다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이력은 반드시 남겨 놓습니다. 그래서 도면의 주기란 쪽에 오기, 그러니까 이 삼각형 표시한 부분에 수정을 왜 했느냐, 치수 기입을 잘못해서 수정을 했다, 언제 날짜 변경을 했고, 가능하면 이름도 써주는 게 좋겠죠. 누가 수정을 했다라고. 자, 그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할 때 이제 하나의 투상도를 위주로 설명을 했는데, 정면도와 평면도 있을 때 정면도 평면도 중에 어디에 기입을 할 거냐,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형상이 뚜렷하게 보이는 곳에 치수를 기입을 한다. 이 부분이 볼록하죠? 볼록한 부분은 이쪽에서는 볼록한지 안 한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쪽에 치수를 기입을 하고, 요 원의 지름, 그 다음에 위치, 여기에 다 있죠.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얇은 일정한 두께의 어떤 부품인 경우,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이렇게 세 가지 다 그릴 필요 없이 얇은 판인 경우 평면도가 주 투상도가 되고, 정면도나 측면도는 필요 없이 두께가 5다 라는 의미로 T5, T5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완성됩니다. 자, 그래서 치수 기입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원리, 원칙, 뭐 10가지 원칙 이런 게 있는데, 치수를 기입하는 원칙과 원리를 배웠고, 이거는 치수 선택의 원칙이 있는데, 치수를 이 치수를 넣을 거냐 저 치수를 넣을 거냐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병렬 치수 기입을 할 거냐 직렬 치수 기입을 할 거냐, 이런 선택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할 거냐 하는 건데, 일단 원칙이 크게 두 가지인데, 기능적 원칙과 공정 원칙이 있습니다. 기능적 원칙은 이 부품이 원래 목적이 뭐냐, 이 부품이 존재하는 목적,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거기에 맞게 치수 기입을 하는 게 기능적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공정 원칙은 이 부품을 제작할 때 어떤 순서로 어떻게 놓고 제작을 해야 제대로 부품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걸 기준으로 삼은 게 공정 원칙입니다. 근데 기능적 원칙과 공정 원칙이 항상 충돌할 경우가 있죠. 충돌 안 하고 둘 다 같은 거면 참 고민할 것도 없이 좋은데, 서로 충돌한다 그러면은 통상은 기능적 원칙이 우선이고요. 기능적 원칙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서 부품 제작이 불가능하다, 그 방식으로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공정 원칙을 적용하겠죠. 치수 선택의 순서도 있는데, 마찬가지 치수 선택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이론은 이렇게 있으니까 실제로 설계하면서 익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외우고 있는다고 해서 뭐 당장 큰 도움은 안 되겠고요.
차라리 이 내용을 어떤 조그만 메모지 같은 걸로 사용을 해서 치수 기입을 할 때마다 1, 2, 3, 4 이거에 대해서 한 번씩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똑같은 이야기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치수 기입의 도면 작성에 있어서 50%의 중요성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치수 기입을 한번 공부했습니다. 요거는 치수 기입은 실제로 많이 해보고 해야 우리가 배웠던 원칙과 원리 등을 잘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리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